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적 인사드리면서 2020년 1회차 2과목 스프레드 시트 일반 21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 고고싱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어떻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바로미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현재 시나리오 변경셀과 결과셀이 있는데 변경셀,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현재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 호황일 때, 경기 불황일 때 두 가지 형태로 각각 평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시나리오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60, 35, 15, 36.7인데 이 값들을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로 나눠 보겠습니다. 하기에 앞서 시나리오를 가기 전에 이 값들을 먼저 이름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노트북, 그 다음에 프린터는 이름 정의를 안 하고 비사로 그대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스캐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값은 평균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놔봤어요. 호황과 불황, 호황일 때 편집도 가능합니다. 호황일 때 이렇게 이 범위를 변경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로? 80, 70, 50.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봤고 불황일 때는 보기만 하는 겁니다. 불황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50, 25, 10으로 불황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평균에 대한 것들을 요약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뭐만? 프린터만 이름 정의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셀 주소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 이거 새로 고침 아니라 새로 고침이 아닙니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의 경우에는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요약에 가서 어떤 걸? 이해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번 문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세 가지가 있죠.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아까 이름 정의를 안 하면 셀 주소값. 이렇게 변경셀과 결과셀에 대해 이름을 정의했다. 하나라도 이름을 정의하지 않으면 셀 주소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름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균값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평균값을. 이렇게.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여기는 원래 값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경기 호황과 경기 불황 두 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요약 보고서. 시나리오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어 표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자동으로 안 되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은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 엑셀에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자동으로 변경되는데 피벗 테이블과 시나리오는 자동으로 변경 안 돼요. 피벗 테이블은 새로 고침으로 다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요약을 새로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동으로 다시 적용되지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2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고급 필터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사가 80 이상, 영어가 85 이상. 이 두 조건은 AND 조건입니다. 국사가 80 이상이면서 같은 줄에 쓰면 같은 줄에 같은 행에 작성하면 AND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면서 나와야 되겠죠. 영어가 85 줄 바꿨습니다. 줄 바꾸면 이거나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같은 줄에 작성하면 AND, 서로 다른 행에 작성하면 O와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통합이란 여기서 한번 볼게요. 통합 데이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보가 있고 또 여기에 정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정보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세 개를 하나로 합쳐주는 게 통합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통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수를 어떤 걸로 사용할 건지, 어떤 범위를,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참조할 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첫 행 왼쪽 열. 이때 여기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의 내용. 자, 이 부분으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본 데이터에 연결할 때는 지금 현재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C라고 봤을 때 D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통합 문서, 같은 시트가 아닌 다른 시트라든가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와 통합할 때는 반드시 여기를 체크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원본 데이터의 연결은 다른 시트,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자료들을 가져올 때 사용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을 이름 정의해서도 통합을 할 수 있다.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자,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원본 시트의 연결에 체크된 경우 반드시 같은 통합 문서일지라도 다른 시트 또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통합할 때만 이 원본 데이터의 연결을 체크한다. 같은 통합 문서, 같은 시트에 있을 때는 체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여러 시트에 있는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 내용들을 통합할 수 있다. 다른 시트, 다른 통합 문서에 있을 때 이 원본 데이터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자, 23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부분합 대화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직급으로 얘 그룹이 되어 있죠. 이걸로 정렬을 하라는 겁니다.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 뭘로? 자, 이 그룹할 항목으로. 따라서 직급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의 실행 결과는 직급별로. 자, 직급이죠. 그룹이 직급이니까. 직급별로 항목에 대한 무슨 항목? 급여. 급여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인쇄 시 직급별로 다른 페이지에 인쇄할 수 있다. 이게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 자, 각각 그룹별로 페이지를 나누고 싶을 때 각각 다른 페이지에 인쇄하고 싶을 때 그룹 페이지에 나누기를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 결과는 각 그룹별로 각 그룹 위쪽에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의 요약 표시라고 되어 있죠. 아래의 요약 표시가 되어 있으면 각 그룹별로 그룹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계산됩니다. 그러면 얘를 풀면 아래의 요약을 풀면 위쪽에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부분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부분합 문제인데 컨트롤 Z로 되살리고 자, 먼저 직급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급에 넣고 자, 이렇게 과장, 대리, 사원 그리고 나서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뭘로 정렬을 했어요? 직급으로. 그래서 그룹할 항목도 직급으로 놔줘야 된다는 겁니다. 합계. 자, 그리고 급여 넣습니다. 급여. 자, 그리고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합계 말고 또 다른 함수를 작성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안 풀어도 돼요. 자, 그리고 각 그룹별로 선이 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의 요약 그대로 놔보겠습니다. 아래의 요약 놨더니 선이 그어지죠. 그룹별로 나오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과장, 여기까지 대리, 여기까지 하나의 구역별로 경계선을 놔줍니다. 그리고 과장의 합계 여기 밑에 나오죠. 대리의 합계 밑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모두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아래의 요약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요약을. 그랬더니 과장에 대한 요약이 위쪽에 나옵니다. 대리에 대한 요약이 위쪽에, 즉 체크를 하면 요약이 아래쪽에 나오는데 체크를 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쪽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현재는 여기 아래의 요약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 결과가 나타난다. 해제를 하면 위쪽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대화 상자. 자, 평균 계산하기 매크로 대화 상자가 있는데 2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보면 여기 평균값 있습니다. 급여의 평균값.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에 들어가 보면 평균 계산하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실행, 한 단계씩, 편집. 자, 평균 계산하기라고 되어 있죠. 편집에 들어와서 이 코드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평균 계산하기가 아니라 평균 고고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 고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매크로 들어왔던 이름이 평균 고고로 바뀌었습니다. 아, 편집에서는 이름과
코드 내용을 바꿀 수 있구나. 자, 새로 만들 때, 삭제할 때, 옵션에 가면 바로가기 키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 A라고 되어 있는데, I라고. 자, I라고 이렇게 설명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꿔서, 자, 지우고, 컨트롤 I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I. 자, 이렇게 단축키로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즉, 단축키 변경은 옵션, 설명이나 단축키는 옵션에서 내용이나 이름을 변경할 때는 편집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코 실행 단추를 누르면 자, 매크로가 실행되고 한 단계씩 누르면 한 단계씩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실행이 된다. 편집은 자, 명령을 수정할 수 있고 자, 매크로 명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 안에서 또 뭐도 이름도 수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옵션 단추에서는 매크로의 이름은 어디서? 편집에서 설명이라든가 바로가기 키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옵션이죠. 자, 매크로 이름과 매크로 내용은 편집에서, 매크로 설명과 바로가기는 옵션에서 각각 수정할 수 있다. 15년, 16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6번 보겠습니다. 날짜 데이터를 채우기 옵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채운 경우 채울 수 있는 값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날짜 데이터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므로 자, 날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이렇게 놓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그랬더니 일 단위, 평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이렇게 날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주 단위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 단위, 평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까지만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신유형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27번 문제. 셀 서식에서 맞춤 탭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셀 병합, 셀의 맞춤, 방향, 텍스트 맞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가나다라 여기까지 놓고 옆에다가 마바사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세 개를 하나로 놓고 홈에 가서 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어떻게 돼요? 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남게 된다. 어디에 있는 거? 맨 왼쪽. 첫 행에 있는 맨 왼쪽. 여기만 가나다라로 합쳐지면서 맨 왼쪽에만 남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나다라 이렇게 좀 길어요. 이렇게 긴 경우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에 가서 자, 셀에 맞춤을 하면 글자가 작아지면서 하나의 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컨트롤 Z로 이번에는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텍스트 줄바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줄바꿈. 그랬더니 두 줄로 줄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길어진 경우에. 자, 그래서 먼저 셀 병합 선택할 때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셀의 내용만 남기고 여러 개인 경우 첫 번째 셀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지운다. 그리고 병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셀의 맞춤. 입력 데이터가 길어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글자 크기를 자동으로 셀에 맞춰서 조절한다.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회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줄바꿈. 너비보다 긴 경우 자동으로 줄을 나누어 줄을 바꾸어 표시한다. 자, 방향도 한번 볼까요? 자, 셀 서식에 가서 텍스트 방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27번 문제도 신유형 문제로 한번 구별을 해봤습니다. 자, 28번 문제. 다음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ESC가 있습니다. ESC는 취소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뭘 입력해놓고 ESC를 누르면 그 안에 입력된 값이 취소가 됩니다. 자, CO 셀의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CO 셀의 값이 입력되고 D5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가나다를 입력하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B에서 C에다 할까요? 다시 여기다가 가나다. 그리고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입력은 그대로 되면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아래로 갑니다. 아래로. C5셀에 입력이 되고 C6셀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홈키. 홈키와 컨트롤 홈키 두 개를 좀 구별해 주십시오. 자, 먼저 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을. 자, 먼저 여기다가 가나다. 그리고 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옵니다. 맨 앞으로. 자, 여기 놓고 가나다 홈. 그러면 그 행의 맨 앞으로, 즉 어디로? A열로 옵니다. A열로. A열로. 자, 그런데 가나다 그리고 컨트롤 홈. 컨트롤 홈을 누르면 무조건 여기로 갑니다. 자, 컨트롤 홈 무조건 A1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4번에 C5셀에 입력을 하고 홈키를 누르면 어디로? A5셀로. A열로 이동하는 거니까 C5에서 A5셀로 이동한다. C1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8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고 16년, 19년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2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네요. 자, C2부터 C5 영역에 수행한 결과가 다른 것은 이 부분만 블럭을 잡은 거죠. 자, 이 부분만 블럭을 잡고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백스페이스. 그랬더니 첫 번째만 지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딜리트를 누르는 경우 컨트롤 Z 오른쪽 눌러서 자, 여기도 내용 지우기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지우기 보면 내용 지우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내용을 지워지는데 백스페이스만 첫 번째 셀의 내용이 첫 번째 20만 지워진다라는 거. 자, 13년도에 오래된 문제네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30번 문제.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엑셀에 보시면 자, 검토에 가면 자,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시트 보호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시트 보호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호하는 거고, 통합 문서란 시트 이름, 시트명 이런 거, 시트명을 이동하거나 시트명을 삭제하거나 시트를 뭐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을 변경할 때 사용되는 게 시트 통합문서 보호입니다. 자, 그리고 통합문서나 시트 보호를 하고 나면 암호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암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그러면 시트 보호란, 아까 시트 보호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하기 전에 자, 서식에 가면, 셀 서식에 가면 보호에 잠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금이. 자, 그리고 이 숨김은 계산식, 여기 보면 계산식이 있죠. 이런 계산식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숨김은 여기에 있는 계산식을 안 나타나게, 잠금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게, 삭제라든가 변경을 못하게, 즉 이 잠금과 숨김만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시트 보호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시트 보호를. 자, 그렇게 해서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자, 이런 부분들은 여기 체크를 해놓는 것들은 여기 보면 허용을 하겠다. 보호 대상에서 허용을 하겠다. 즉 보호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이런 것들은 체크를, 내가 허용을 할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보호. 통합문서에 보면 구조와 창이 있습니다. 간혹 여기에 선생님 저는 창이 아예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버전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2010 버전에서는 창을 체크할 수 있는데 2013 이후부터는 여기가 체크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차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구조는 창의 전체적인 구조들을 변경, 아까 뭐 시트명을 삭제한다거나 이동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못하고, 창은 이 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신유형. 자, 신유형으로 한번 구별해 놓은 문제입니다. 자,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트 보호 설정 전 셀 서식 대화 상자의 보호 탭에서 숨김, 아까 숨김은 뭐였어요? 숨김과 잠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면 자, 보호에 잠금과 숨김이 있습니다. 잠금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할 때, 숨김은 이 안에 있는 계산 결과들을 수식 입력줄에 표시하지 않게 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숨김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된다. 숨김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잠금 항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값으로 항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잠금이 설정되어 있는 다음에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체크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트 보호 대상자에서 잠긴 셀 선택을 체크 해제하면 된다. 숨김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잠금 항목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시하더라도, 자, 잠긴 셀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허용하지 않으려면 해당 대화 상자에서 잠긴 셀 선택 체크를 선택 해제한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해제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보호 시 시트 보호 해제를 암호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보호를 해제하고 보호된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즉, 암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시트 보호죠. 자, 이번엔 통합문서.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입니다. 통합문서는 시트의 삽입, 시트의 삭제, 이동, 숨기기, 이름 바꾸기, 즉 시트 명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트 보호는 시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 다음에 통합문서에 보호할 대상을 창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 여기서 창이 있었죠. 2013 이후부터는 창이 선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창을 선택을 하면 통합문서에 창을 옮기거나 크기 조정, 닫기 등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라는 거. 따라서 30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는 규칙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특수문자는 이름에 사용할 수 없다. 기존의 매크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기존의 매크로를 새로운 기록하려는 매크로로 바꿀 것인지를 선택한다. 야, 너 매크로 이름 이거 있는데 또 이걸로 만들 거야? 바꿀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죠? 자,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 숫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글이든 영문이든 무조건 문자여야 된다. 매크로 이름에는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엑셀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건 정렬의 옵션, 찾기 바꾸기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는 있지만 이름 정의, 매크로 이름 이런 데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 매크로 이름 규칙들 시험에 항상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 19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거나, 여기는 오와 조건이겠죠. 자, 국사와 상식은 모두 80 이상. 모두 80 이상이면 여기는 AND입니다. 자, 그러면 국사와 상식 여기죠. C2와 D2는 AND, C2와 D2는 AND, C2와 D2는 AND인데 B도 AND네요. B는 아까 오화 했었죠. 여기는 이거나는 직무는 오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C2, D2 AND, 그리고 이 직무는 B2는 오화. 아, 그러면 3번이 맞는 내용이겠구나. 자, 이상이거나 오화 모두 80 이상은 AND로 처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학점별 학생수, A학점이 몇 명인지 B학점이 몇 명인지 카운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겁니다. 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숫자만 세라. 한방합격 18로미처럼. 자, 카운트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A, B, C 조건별로 카운트해야 됩니다. B도, 자, 여기는 카운트 A, 여기는 숫자만 세는데 여기는 숫자 문자 조건 없이 세라. 카운트 A도 조건 없이 세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에 따라서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운트 if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카운트 if 함수는 조건 범위, 조건 셀입니다. 조건 범위, 조건 셀. 16년에도 한번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조건 범위, 여기는 절대 참조를 씁니다. 조건 범위.
그리고 여기는 조건셀. 자, 먼저 D3이 몇 개인지, D4가 몇 개인지 카운트 되면서 왔다 갔다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대 참조를 쓰고 이 부분은 항상 이 안에서 B3이면 여기네요. 이 안에서 카운트할 개수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B2, D2, D3, D4 여기는 상대 참조. 즉 앞에는 참조 범위, 뒤에는 조건셀로 카운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레프트, 미드. 자, 함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쳐들어가야 됩니다. 자, 미드. 사운드 오브 뮤직. 5번째부터 6글자. 5번째면 1, 2, 3, D부터인 것 같아요. D부터 하나, 공백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T of MU. 그러면 이거는 1번은 틀린 거가 되겠죠. T of MU가 아직 안 끝났네요. T of MU 여기까지죠. 그 중에서 왼쪽에서 3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T 공백 5가 나와야 되겠죠. T 공백 5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T 공백 5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번은 어찌됐든 틀렸네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라이트, 사운드 오브 뮤직 7글자. 오른쪽에서 7글자면 5개, 6개, 7개. F부터 나오면 될 것 같아요. F부터 이렇게. 자, 그리고 미드가 있네요. 거기서 다시 두 번째부터 3개. 자, 그럼 O, F죠. F. 두 번째면 공백이에요. 공백. 공백 앞에 하나가 있죠. 공백. 그 다음에 3글자니까 F. 자, 두 번째면 여기 공백부터입니다. 공백부터. 그리고 3글자. MU. 공백 MU. 3글자.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미드 함수를 썼어요. 3번은 또 미드 함수를. 미드. 세 번째부터 7개.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 공백까지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UND 공백, 오브, 뒤에 공백. 자, 그리고 라이트 3개입니다. 라이트 3개. 오른쪽에서 3자리. 그러면 맨 뒤에 공백 하나, F5가 되겠죠. O, F, 공백. 이렇게 오른쪽에 3글자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틀린 거겠죠. 자, 네 번째. 사운드 오브 뮤직. 자, 여기는 레프트 함수를 썼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왼쪽에서 7글자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5글자에서 6, 7글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미드. 두 번째부터 3글자. 두 번째면 O부터 OUN이 되겠죠. 두 번째부터 3개. OUN.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맞는 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5번 문제. 차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하지 않는다. 숨겨진 데이터는 표시하지 않는다. 차트 제목,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의 크기를 조절하면 차트의 크기가 셀에 맞춰 조절된다. 컨트롤이 아니라 Alt입니다. Alt. 자,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종류를 서식 파일. 서식 파일은 XLTX. 서식, 템플릿만 모아서 저장하는 서식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차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범례 이동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차트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면 Alt 키를 누르고, 자, 컨트롤 키를 눌러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같이 조절돼 버려요. 좌우로 같이 조절되죠.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딱딱 셀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처럼 딱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의 크기를 셀에 맞춰 조절할 때는 컨트롤 키가 아니라 Alt 키다. 15년, 16년에도 동일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거. 자, 36번 문제. 자, 수량과 상품 코드별 단가를 이용하여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D2셀에 사용된 수식으로 옳은 거. 금액은 어떻게?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은 C2인 것 같아요. C2. 그래서 여기는 우선 빼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가를 찾아야 되겠죠. 단가. 자, AA의 단가는 3,000원.
CPB의 단가는 5,000원. 이렇게 단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단가를 찾기 위해서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뭘 찾아야 돼요? B2를 찾아야 돼요. B2. 찾을 값. 먼저 찾을 값이 와야 됩니다. B2. B2. 그러면 2번과 4번은 참조 범위가 먼저 나와서 틀린 거죠. B2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B2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 범위에서 찾을 거다. 이 범위는 어디서부터? B8부터 C10까지. 그리고 이 범위는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죠. 절대 참조. 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을 값은 상품 단가지만, 상품 코드지만 표시할 값은 단가입니다. 단가가 몇 번째 있어요? 상품 코드가 첫 번째, 단가가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있다라고 해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찾을 때 이 찾을 값이 정확하게 찾아야 되면 뒤에 폴스를 줍니다. 폴스. 0을 줘도 되고. 자, 그런데 유사한 값, 구간값으로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숫자인 경우죠. 2를 쓰거나 true를 주거나 생략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상품 코드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은 안 된다는 겁니다. 1은 안 되고 폴스나 0을 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고 37번으로 가봅니다. 37번. 자, 다음 변화에 대한 추세라고 됐습니다. 추세선. 추세선.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되는 과정. 주로 이제 꺾은 선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추세선을 넣을 수 없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방사, 이런 게 방사입니다. 거미줄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원형, 도넛, 다 동그라미처럼 생겼죠. 원처럼 생겼습니다. 즉 원에 가까운 차트들은 추세선을 넣을 수 없다. 또 표면형, 3차원 이런 것들은 추세선을 넣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방사, 원형, 도넛 얘는 거품형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3차원 불가능한 차트, 분산, 도넛, 주식, 방사, 혼합형이 불가능한 차트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차트에 대한 내용들을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산형은 광용, 공학용에 집중한다. 자, 표면형은 2개의 데이터에서 최적이다. 거품형은 3개의 데이터에서 최적이다. 또 거품형은 혼합, 다른 차트들과 혼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각각의 용어 정리, 개념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3분도주 기억했죠. 3분도주 어디서? 방에서. 방에 불이 나면 3분 안에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 3분 안에 3차원이 불가능한 경우 3분 도주 방에서. 혼합형이 불가능한 거 3분 도주 똑같죠? 비슷합니다. 얘는 앞으로 빠졌지만 3분 도주. 왜? 개거품을 물면서 혼합은 싫어 라고 개거품을 무는 겁니다. 거품형이냐 방사형이냐 불났을 때는 방에서 혼합할 때는 개거품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그러네요. 자, 계열 옵션으로 90도를 설정하였다. 90도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데이터의 종류는 원형이죠. 차트의 종류는 원형.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데이터 레이블을 내용으로 항목 이름과 값을 함께 표시했다. 자, 항목 이름과 값을 함께 표시했다. 맞는 것도 같아요. 차트 제목의 그림 영역 안에 위쪽에 자, 여기 보면 이 원형이 그려진 것이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 자, 이 바깥쪽은 뭐예요?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 따라서 그림 영역 안에 위쪽이 아니라 그림 영역 바깥쪽 위쪽에 있는 거죠. 안에 위쪽이 아니라 바깥쪽 위쪽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가 이번에 원형 맞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3차원 원형입니다. 3차원 원형. 자, 그리고 이 3번이 가장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항목 이름 서부 있죠. 항목 이름과 값을 함께 표시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은 계열 이름, 항목 이름, 값, 백분율 네 가지로 표시할 수 있고 백분율은 %로 표시합니다. 계열 이름을 모두 동일, 계열 이름은 모두 동일하게 표시된다라는 거.
원형은 하나의 계열만 표시합니다. 자, 한번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자, 계열 이름으로, 자, 레이블 서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서, 자,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은 계열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계열 이름. 계열 이름을 넣었더니 대수, 여기가 대수죠. 자, 그래서 원형은 계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열로 하면 하나의 계열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이름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열이 아니라 항목, 중부, 동부, 서부 이렇게 각 항목별로 이름을 나타내고 값을 나타냈지만 백분율을 나타내면 이렇게 퍼센트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현재는 그래서 항목 이름과 값이 나타났다. 계열 이름이 아닌 경우는 뭐라고? 원형은 하나의 계열만 나타나기 때문에 계열 이름으로 하면 앞에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맞는 거는 3번, 순간 2번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형은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3차원 원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페이지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페이지 나누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자, 이렇게 여기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42번까지 보이시죠? 42번까지 41번까지가 한 페이지다. 점점점점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페이지를 구분하는 경우예요. 아, 나는 45번까지 가고 싶은데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즉 페이지 나눔선은 사용자가 드래그할 수 있다. 드래그할 때 강제로 페이지를 나누면 실선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컨트롤 Z를 누른 겁니다. 자동으로 나누는 건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워크시트를 인쇄할 때 페이지 단으로 점선이 됐던 실선이 됐던 거기까지가 한 페이지다라고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하면 자, 나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마우스로 페이지 나눌 위치를 드래그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행너비와 열너비를 변경해도 페이지 자동 구분선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파선, 아까 점선이죠. 점선은 자동으로 페이지를 나누는 거고 실선은 사용자가 드래그했을 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겠죠. 14, 15, 16, 18 자주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현재 틀린 건데 행과 열의 너비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구분선에 변화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점점점으로 41번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한번 블럭 잡고 키워보겠습니다. 행 높이를. 자, 그랬더니 행 높이가 키워지죠. 아까 몇 번이었었어요? 41번 정도였는데 31번까지로 행의 높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31번에서 한 페이지로 끊어진다는 겁니다. 즉 행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열의 너비를 조절하면 이 자동으로 페이지 나눔선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경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 아울러 하나 더 페이지 레이아웃 부분과 함께 시험에 종종 자주 출제가 되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은 머릿말, 꼬릿말을 삽입, 추가, 변경,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미리 보기에서는 자, 페이지 나누기 보기에서는 머릿말, 꼬릿말이 조정이 안 됩니다. 머릿말, 꼬릿말 조정이 없습니다. 머릿말, 꼬릿말 하면 페이지 레이아웃, 선을 구분하는 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점선은 자동, 강제로 하면 실선, 사용자가 임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스트 문제. 머리글 편집과 바닥글 편집에 대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자, 다시 기본으로 넘겨놓고, 자, 페이지 머리글의 페이지 레이아웃에,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에 보시면 이런 기호 있습니다. 가는 글자 서식입니다. 글꼴, 굵게, 글자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가 모양입니다. 이렇게 가 모양. 자, 그 다음에 얘는 현재 페이지 번호, 얘는 뿔뿔, 전체 페이지 번호, 얘네들은 날짜, 시계, 금방 알 수 있겠죠, 시간. 그 다음에 이쪽은 다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폴더, 경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워크시트, 통합 문서명, 파일명, 얘는 시트 탭.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을 불러올 때, 그림을 불러오고 나서 그림 서식을 변경하는 것들입니다.
각각의 내용들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샵. 샵은 현재 페이지 번호, 뿔뿔은 전체 페이지 수, 전체 페이지 번호를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각각 내용들을 보면 그림 서식, 페이지 번호 삽입, 시트 삽입. 자, 이건 시트 삽입이 아니죠. 시트 삽입은 이런 겁니다. 얘는 통합 문서, 파일명이죠. 파일명. 자, 그 다음에 시간, 날짜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로서는 옳지 않은 거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회차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2회차 문제가 나오면 바로 또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의 한방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한방 합격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